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7-1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관련해서 형성평가 문제 11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거 우리 단원 첫 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야. 다음과 같은 싱가포르 공휴일의 지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래.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날들이 공휴일로 지정됐는지 보자고. 음력 1월 1일 중국의 설날도 있고요. 베삭데이라고 해서 불교 축제, 그리고 하리라야 푸아사라고 해서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한 이슬람교 축제, 그리고 이것도 이슬람교 축제, 힌두교의 축제, 크리스트교의 축제래. 다양한 종교의 축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다양한 종교를 모두 인정하는 거야, 인정.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싱가포르 공휴일의 지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인데,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축제들이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 요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기억, 과거부터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이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해서 지금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했고, 이곳이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종교가 이 싱가포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니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이주하였다. 이것도 맞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이주했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들어와, 불교도 들어와, 이슬람도 들어와, 크리스트교도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디귿, 종교전쟁 이후에 특정 종교가 우세하게 발달하였다. 아니지. 특정 종교가 우세하게 발달하였다면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리을, 이주민의 문화를 배척하고 원주민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설명이죠. 2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쭉 읽고 볼게. 이렇게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한 의식주,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 문화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넓은 의미의 문화를 정리했었습니다. 다음, 그 지역의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지역마다 다르게 발달한다. 맞지? 의식주, 종교, 민족, 언어, 전통적인 산업 등의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는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고, 그 지역에서는 비슷한 생활 양식과 문화 경험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권의 경계는 주로 산맥, 하천, 사막 등의 지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미음까지 설명 한번 봅시다. 1번, 현재까지 인간은 자연환경에 순종하는 자세로 첨단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연환경을 또 개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라고 볼 수 있지. 정답 바로 1번이 나와버렸고요. 2번 봅시다. 자, 지역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발달하는 것, 그것을 문화권이라고 한다. 맞죠? 디귿,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치?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후 혹은 지형에 따라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인문환경에 따라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 따라서도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관습,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다. 자, 리을, 비슷한 생활 양식과 문화 경관이라고 돼 있는데, 유럽 문화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건축물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왜?
유럽 문화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물론 이 크리스트교는 나중에 뭐 동서교의 분열, 그래서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고요. 이 카톨릭은 다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의 넓은 범위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개신교라고 표현하고요. 카톨릭, 천주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교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개의 공통점이야. 자, 미음.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인도 문화권과 중국 문화권이 구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맞죠?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인도, 그리고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되니까. 자, 3번 봅시다. 자, 점이지대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 그럼 점이지대가 뭔지 기억을 해야겠지. 자, 문화와 문화가 서로 겹치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A 문화권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B 영역의 문화권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 A의 문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B의 문화도 나타날 수 있어. 이거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 이 지역을 지금 점이지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점이지대의 사례 보자. 1.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이 중국과 인도를 구분하는 자연적 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이지대라고 볼 수 없다.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 마찬가지고요. 유럽과 서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터키의 이스탄불. 이건 일단 지역이잖아. 지역. 그치? 그리고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 세계의 영향도 받았고 이슬람,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의 영향도 받아.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 가면 성당, 교회 같은 것들도 있고요. 모스크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당에 모스크의 양식인 첨탑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지대의 사례로 대표적인 예시,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보면 유럽 문화도 있고 아시아 계열의 문화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도 보면 유럽 계열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시아 계열의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터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고요. 아시아에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뛰기도 합니다. 4번.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5번. 리오그란데 강. 다 문화권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3개 다, 4개 다. 4번입니다. 빈칼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식 재료로 오른 것은 밥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와 달리 유럽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다. 빵은 주로 이것으로 만드는데 유럽의 기후가 이것을 재배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이거 뭐라고 했어? 빵을 만드는 데 쓰는 것, 밀이죠, 밀. 밀은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요거 하나 기억해 놓고 갑시다. 밀은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냉랭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란다. 따라서 북서 유럽에서는 여름철 기후가 서늘하고 과거 빙하의 영향으로 토양이 척박하여 이것을 주로 재배하게 되었다. 혹시 1, 2반에 세계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 중세 유럽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토양이 척박해. 그래서 휴경농법이 필수적이었어. 그래서 3포제니, 2포제니 이런 것들 다룰 건데 이 지역이 그만큼 토양 조건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밀로 만드는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발효를 시킨 그냥 자연 그대로의 무가공의 맛이야. 그냥 특유의 고소함으로 먹는 맛입니다. 나중에 뭐 베이커리 있는 데 가면 치아바타, 깜빠뉴, 뭐 좀 더 나가서는 이제 물에 데쳐서 굽는 베이글 이런 류도 이런 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건강한 빵이야. 속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빵들. 5번 넘어가죠. 가다는 세 국가의 전통 음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베트남의 포 혹은 퍼라고 하고요. 영국의 스테이크, 이탈리아의 파스타입니다. 자, 포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베트남 음식의 대표적인 사례 쌀국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닭이나 닭고기나 소고기, 소뼈나 닭뼈로 육수를 내고 쌀로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공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스테이크는 고기고요. 이탈리아의 파스타. 물론 이 파스타의 면은 듀럼 밀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나라의 밀과 다른데 아무튼 밀입니다. 밀을 활용한 음식입니다. 자, 봅시다. 기억. 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곡물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된다. 맞죠? 쌀이라고 하는 작물의 특성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 근데 쌀국수를 먹는 지역이 베트남의 기후가 사실상 열대 기후에 가깝고 고온 다습한 게 특징이었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쌀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생육 조건이 아주 적당해. 심지어 1년에 쌀 농사를 2번, 3번씩 짓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불가능해. 니은 나의 주재료를 주로 먹는 국가는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다. 요거 조금 난해한 설명이죠. 자, 나의 주재료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고기를 많이 먹는 국가, 주로 먹는 국가. 우리 지금 여기서는 유럽 문화권을 다뤘죠. 자, 그래서 이 인구 밀도가 높다? 꼭 그렇지 않아. 유럽 문화권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는 종교적 이유로 힌두교를 신봉하는 지역에서 금기시되기도 한다. 주로 목축의 대상이고 이 스테이크는 무슨 고기? 주로 소고기죠. 그러면 힌두교를 신봉하는 지역에서 금기시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힌두교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소를 신성시한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다는 식사도구로 문화권을 구분했을 때 젓가락 문화권에 속한다. 아니지. 여러분들 스파게티를 파는 파스타집에 가면 보통 뭘 줍니까? 나이프와 포크를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젓가락 문화권은 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하니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요거도 했으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소를 신성시한다. 힌두교. 또 돼지를 먹지 않는 종교적 특성을 가진 것이 있었어. 돼지고기. 돼지를 불결하다고 여겨 부정시해서 먹지 않아. 안 먹는 종교 이슬람교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이 세트로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좀 니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유럽 문화권을 북서유럽과 남부유럽, 동부유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북서유럽과 남부유럽은 어느 정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만 동부유럽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가 있잖아. 러시아.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그런데 인구는 그 영토에 비하면 밀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시다. 6번. 문화권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형성된다. 특히 기업과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연환경의 영향, 기업과 지형. 쭉 봅시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양식에서 기업과 지형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옷과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짓기 때문이다. 지역에 들어갈 말은 기후가 되겠죠. 지형과 항상 세트로. 그래서 기후에 따라 집을 만드는 재료, 음식을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몇 개 구분해 봅시다. 열대 기후에서는 주로 어떤 집을 만듭니까? 고상 가옥 혹은 수상 가옥을 만들죠. 왜? 집 표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왜? 이 지역의 특성이 그러니까 열대 기후는 덥고 습하단 말이야. 지열을 피하고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집 표면에서 어느 정도 이격을 시킨 고상 가옥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냉대 기후에서는 어떻게 집을 짓는다. 당시 이 냉대 기후에는 침엽 수림이 굉장히 발달해서 통나무 집을 많이 짓는다라는 거 우리 사례 봤었잖아. 이건 2단원에서도 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다뤘던 겁니다. 건조 기후에서는 주로 흙을 통해서 흙 벽돌집 같은 걸 만들고 집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넓지 않다고 좁다고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 쭉 다뤘잖아, 그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연환경 영향,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7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인을 옳지 않은 것은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 외에 인문환경도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인문환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환경으로 무엇 등을 말한다. 인문환경은 요 내용 눈에 보이는 문화 경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인문 환경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야겠지. 인문 환경 옳지 않은 것은야. 여기서 인문은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종교 당연히 맞죠. 언어 맞고요. 예술도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지 산업도 맞고요. 식생은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이런 식물들의 성장 양상이니까 이런 것들 지표면을 덮고 있는 이런 작물들 상태들을 보는 거니까 이것은 자연환경에 해당합니다. 인문환경에 해당할 수 없다. 8, 9번 봅시다. 다음 지도는 종교문화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뭔가 꺼리게 되지. A 봅시다. A는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를 포함한데 그럼 뭐야?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의 주요 범주 어디에 있나 봐봐. 가톨릭교 여기 북서 유럽, 남부 유럽에 있습니다. 개신교 주로 이 북서 유럽에 있습니다. 그지? 그리스 정교 여기 지금 동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B 볼게. B 요렇게 빗금이가 있네요. B는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북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이게 B야. B. 아까 이게 A였고. 자, 그리고 C 봅시다. C는 가로 세로로 무늬가 있는데 주로 여기 인도에 해당하네요. 그쵸? C. 그리고 D 보시면 이렇게 십자로 더 촘촘한 십자로 되어 있는데 봅시다. 여기 몽골에 해당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해당하고 동남아에 이렇게 많네요. 여기가 D다. D. 그럼 각각 무엇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B는 뭐겠어? B는 이슬람교가 되겠고요. C는 인도에 위치했으니까 힌두교가 되겠고 D는 주로 불교가 되겠네. 불교. 그치? 지금 중국을 보면 개신교, 유교, 도교, 불교가 혼합되어 있다. 한국, 일본 마찬가지다. 자, 아무튼 A, B, C, D가 지금 뭔지 다 알았어. 한번 답을 해봅시다. 가다와 같은 생활 모습과 관련된 종교를 지도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지금 요 가는 보면 승려들이 빈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어떻게 얻어먹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탁발이라고 했습니다. 탁발의식. 이 탁발의식과 관련된 종교는 뭐야? 불교니까 D가 돼야 되겠지. D. 이미 정답 나와버렸죠? 자, 나와봅시다. 그래도 나는 지금 글자는 안 보이지만 색이 꼬부랑 글자야. 뭐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에 이런 걸 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는 지금 꾸란을 공부하는 건데 이슬람교죠. 이슬람.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겠지. 다는 지금 강가에서 이 겐지스 강인데 요 위에 가트의 계단은 이 계단식 요 돼 있는 것을 가트라 그래. 가트에 사람들이 서 있고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힌두교와 관련이 돼 있고요.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DBC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번 봅시다. AD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니 아까 A는 크리스트교였고요.
B는 아까 이슬람이었죠. C는 힌두교였고 D는 불교였습니다. A는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주로 신봉한다. 맞죠? 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신봉되었던 종교이고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제국주의화의 길을 걸으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지.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가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 주로 크리스트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북아메리카인 앵글로 아메리카와 중남미 아프리카 아메리카인 라틴 아메리카를 다 포함하는 거지. 북아메리카는 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남아메리카, 중남미는 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니은 봅시다. B는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맞죠?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디귿. C는 석가모니가 창시하였다. C가 아니라 D가 돼야겠고요. 리을. D는 유일신 사상이 발달하였다. 불교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야?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거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자. 그러면 이 크리스트교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교 경관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죠. 그치? 자, 그리고 B 보세요. 이슬람인데 이슬람 지금 여기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라고 돼 있어. 사실은 이 이슬람교에서 해야 되는 5가지 오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 거야. 또 뭐가 있었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 일생에 한 번쯤 성지순례하는 것, 알라가 유일신임을 밝히는 것, 그리고 라마단을 준수하는 것이었어.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데 해가 뜬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하지 않고요, 술 마시지 않고요, 담배 피지 않고요, 성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라마단이었어. 그러니까 이 라마단을 포함한 5행을 지키는 것이 이슬람교도의 의무이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고요. 돼지고기를 금기시했다. 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는 당시 기후의 특성상 건조 기후에서 돼지고기를 기르는 것은 손해였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꾸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C는 힌두교였으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조각상이 박혀있는 이런 조형물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B에서 까먹었는데 이거 모스크 기억해두세요. 둥근 지붕, 그리고 첨탑, 아라베스크 문양, 이런 거. 불교 석가모니고요. 살생을 금기했다. 아까 사진에서도 봤듯이 탁발의식을 행한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가나의 건축물과 관련된 종교야, 종교 또. 자, 가는 보면 지금 둥근 지붕, 그리고 뾰족한 탑, 첨탑이 돼 있지. 이런 종교 경관은 이슬람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빨간색을 쓰고 있지? 자, 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예배당의 모습이지. 성당, 교회와 같은 예배당의 모습이다. 그러면 얘는 크리스트교고 가는 이슬람교입니다. 설명 한번 찾아보죠. 가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종교이다. 맞죠? 나는 북서부 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서부 유럽이라고 하면 개신교,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야. 문제 없습니다. 디귿. 가는 나보다 세계에서 신도수가 많은 종교이다. 가는
나보다. 아니야. 실제로 나가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을 가와 나는 여러 신을 믿는다. 아니지. 다신교적 특성을 갖는 건 우리 세계 4대 종교라고 했을 때 힌두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문화권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 이거 내용 정리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산업이라고 하는 건 생산과 관련된 것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쭉 봐봐.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유목문화권밖에 없다. 포크, 식사에 사용하는 도구, 국수, 음식, 영어, 언어, 유교, 종교니까 사실 산업과 관련된 건 우리 농경문화권과 유목문화권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7-1 형성평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